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침몰 사고가 육사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숨죽인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데, 한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공직사회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는데,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정치권의 행보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한다. 네,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이 곳곳에 있던 모든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참사. 그 참사 현장이 제 고향 그렇죠. 진도입니다. 예. 세월호가 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예. 가라앉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우리 어른들 모두가 책임이 있다. 그렇죠.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 초동대처 미흡, 그리고 또 관의 적폐 이런 게 이제 드러나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 이렇게 무능하고 탐욕이 많았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들게 했는데요. 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한때 이제 정부 당국에서 주요 책임자로서 국정 운영 해오셨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여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정치권도 이러한 의무를 다 했는가 그렇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정비해야 된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마는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초동대처 네. 모든 것을 잘못했으면서도 수습하는데 현장 장악을 할 수 있는 인물도 없는가,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물러갈 총리 아무도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의원님도 이제 장관도 해보셨으니까 이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도 해보셨고, 한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참 우수한 분들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리고 뭐 그런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볼 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같은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직접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일해보신 경험에서 이 대한민국 공무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너무 논리적이고 이론에 봤기 때문에 제가 장관을 할 때, 비서실장을 할 때 모든 보고를 하면은 5분 내로 맞춰라. 결정은 내가 한다. 그 5분 이상을 설명을 들으면 설득이 돼요. 아, 그러니까 설득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설득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는 거지, 이번에처럼 총리나 장관이 가서 현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장악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참 유능하면서도 글쎄요.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데 설명하는 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하면은 그 말에 이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5분 이상 설명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한테 설득당하면은 내 판단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자꾸 이제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그런 문제점들을 줄여나가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첫째,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청와대에서 모든 인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승진을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네. 그렇죠. 자기 승진을 위해서는 청와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했으면은 그 부처의 업무는 철저히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네. 장관은 그 부처 공무원들을 파악해서 잘 장악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이번 이제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진도체육관으로 가서 이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그 뒤에 이제 분향소 가고 사과를 국무회의에서 하고 이런 걸 보면서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여론도 뭐 좀 미흡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 정서에는 바로 현장으로 가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그건 좋게 그렇지만은 봤어요. 네. 외신에서는 네.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셔서 네. 직접 지휘를 한 것은 옳다. 그러니까 이런 저하고는 생각을 생각이 같으시네요. 하면서도요. 사실 총리나 장관, 모든 해경청장 장악력이 없었습니다. 네.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이 위기 때는 이해를 해주거든요. 네. 야당 저도 지금 처음으로 오늘 TV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월드컵을 치렀는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대책 반장을 맡아가지고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네. 네. 인천공항을 개항할 때 네. 충돌 사고로 완전히 인천공항이 마비 상태가 되고 예. 대형 사고를 언론에서 지적했을 때 예. 청와대가 직접 나가서 네. 김진표 정책기획수석을 부반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전체가 투입돼서 무사히 개항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신 것은 좋았는데 조금 더 총리가 장악을 못했다고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서서 직접 좀 장악을 해가지고 수습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현재도 계속 불신을 가져오는 게 혼선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도 무능했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국면에 야당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견제도 못하고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현장에 갔고 제 고향이고 제 지역구가 목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서 후방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이 그러한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면은 오히려 혼선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를 했을 뿐이지 우리도 많은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대책을 국회에서 따질 때는 대안도 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옛날에 왕실장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체로 큰 틀에서 어떤 식의 보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수습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옛날 왕조 시대부터 모든 책임은 임금한테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러한 울분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 사과도 엉거주춤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 뭐 미흡한 이건 무슨 책임은 넘기고 총리는 물러간다고 해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망신당하고 장관은 보이지 않고 야당, 언론, 현장에 가면은 3대 공적이 있습니다.
기자, 국회의원, 장관. 그 가족들이 우왕좌왕하는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식이 거기 있다고 하면은 우린들 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을 직접 파견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현장 수습을 하고 대통령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적 청산을 해줌으로써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만큼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 잃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모님을 글쎄요, 두 분 다 그렇게 잃었습니다. 여의셨는데 아프죠. 아프지만은 대통령께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요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참사가 이제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을 텐데요. 뭐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전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전체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다시 공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러한 참 일종의 국상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득을 보겠다. 그랬다가 계산을 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잘못을 빌고 해나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곧 개각을 할 텐데요. 총리를 비롯해서 어떤 인물들이 중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년 3개월 됐는데요. 그렇죠. 사과를 5번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왜 그러냐? 전부 인사를 망사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했을 때 검육관 인사다. 검사, 그렇죠. 육사, 관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명, 하복, 명령에는 복종을 잘하지만 받아쓰기는 잘하지만은 대통령님께 이건 잘못입니다 하고 건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도 또는 학자도 언론인도 시민사회단체도 골고루 등용을 해야만이 서로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하고 대통령께 진언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검사, 육사, 관료 위주의 인사를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 얘기를 이제 자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국가 개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발상을 과감하게 전환해서 국가를 개조하더라도 소위 그룹 디시전 메이킹, 조직이 결정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고 사실 모든 갈등은 정치권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여의도 국회로 와서 거기에서 논쟁도 하고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조정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국회에도 잘 개조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